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육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이 힘든 이유와 창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요즘 자영업이 많이 어렵죠. 이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려운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나갈 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창업이 왜 힘들까? 거기에 대해서 7가지를 분석을 했고,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냐? 주의될 사항.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업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업이 힘든 이유. 첫 번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 인구가 굉장히 감소합니다. 지금 도표에다 보듯이 91년과 25년을 분석했는데 25년은 젊은 층이 거의 없어요. 나이 든 사람이 너무 많죠. 이게 창업이 힘든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요즘에 창업이 힘든 이유가 쿠팡과 컬리 등 온라인이 강세됩니다. 그래서 뭘 사더라도 다 쿠팡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물건을 사면 쿠팡에서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 이걸 참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장사에도 이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 쿠팡, 요기요 이런 배달을 하는데 이 배달 회사가 이익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번째, 상가 월세가 너무 비쌉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서 이 장사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월세가 비싼 이유. 다섯 번째, 인건비가 너무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장사를 하더라도 보면은 부부간이나 가족간 해야지 외부에 직원을 써서 하면은 인건비가 비싸서 이득 남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식자재가 너무 올랐어요. 가공식품이 됐던 농수산물이 너무 폭등이 돼버렸어요. 그게 문제고. 일곱 번째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너무 폭리롭고 그 프랜차이즈 빨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은 폭리가 많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창업 선택 시 주의사항. 첫 번째,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를 선택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사할 곳이 인구가 느냐 적냐 이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 화성, 평택, 용인의 인구가 계속 늘어요. 평택도 지금 64만 정도 되는데 곧 있으면 100만이 넘어갑니다. 이런 도시를 선택해서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배달비가 비싸니까 홀 영업 위주의 영업을 해야 된다. 물론 배달을 무시할 수 없지만 고객을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영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세 번째, 식자재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쿠팡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엄청 싸요. 그리고 농수산물도 직접 농장이 있는 곳에 이용하면 싸고. 그러니까 식자재를 살 때 그 체인점에서 하는 곳 말고 쿠팡이나 농수산물 직거래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임대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신축 상가를 임대로서의 렌트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창업을 할 때 신도시 창업을 해서 렌트풀이나 인테리어 지원이나 이런 지원을 많이 활용하여 창업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AI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키오스트가 식탁마다 다 올려놔서 결제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고, 오른쪽은 이제 로봇이 튀기는 겁니다. 이래서 이 AI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약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체인 사업보다도 자체 브랜드를 활용하자. 예를 들어 중국집이다 그러면은 중국집도 체인이 많지 않습니다. 교동, 짬뽕 이게 많은데 자기가 직접 프랜차이즈화해서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무슨 짜장 이러지만 무슨 짜장 평택 지제점 이렇게 해서 본사 체인점화하는 자체 브랜드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창업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평택 신도시 영신지구에 화연이라는 중화요리 전문점을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것이 간판도로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 고급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의 중화요리점을 오픈했는데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창업을 할 때 이거는 체인을 안 하고 본인 그걸 한 겁니다. 본인 브랜드를.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신도시 이자카야 창업입니다. 이자카야. 이것도 이제 체인점
이 아니고 본사 직영인데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해서 이 영신주구에 있습니다. 11자 상가에 있는데 장사가 꽤 잘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자카야 창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반찬 가게 전문점인데 이 동삭지구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 돼요. 맛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하시는 곳인데 의외로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반찬 가게 전문점이 자체 브랜드로 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망한 업종은 이제 뭐 치즈허허, 쭈아요리 이제 포차, 이게 굉장히 저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쭈아요리, 포차, 치즈허허를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엽기 떡볶이, 이런 것이 유망한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를 선택하자. 그래서 평택, 용인, 화성, 평택에서도 지제 신도시, 화양 신도시, 브레인시티, 이런 신도시에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인구가 많고 젊은 인구가 늘어나는 평택, 화성, 인구가 많이 늘죠. 그런 곳이 좋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 고객층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아파트가 많은 곳을 선택을 하고, 네 번째는 누구나 주방. 그다음에 시스템, 올 시스템 매장, 그리고 기본 배달 업종 등을 선택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방문 고객 가격과 배달 금액을 이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시 주장하는 거는 와서 음식하는 분은 기본 가격을 하되 배달하는 금액은 좀 비싸서 할인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는 방문 고객 가격과 배달 금액을 이원하자는 거고, 여섯 번째, 식자재 주문은 쿠팡, 농수산물 직거래업체를 선택을 하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가족이 운영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택 지제역 방송국은 자영업이 힘든 이유와 창업 시 주의사항, 그리고 창업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